이번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출마의 변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번에 경기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놓고 제가 고민하지도 않았고요. 출마를 생각한 뒤는 경기도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압축판입니다. 인구, 경제 규모, 산업, R&D 투자, 대한민국 딱 4분의 1이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건 경기도가 다 갖고 있어요.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 저와 이재명 후보가 추구했던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와 이 후보가 공동 선언문에서는 선거에 이긴 뒤에 할 일을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했는데 선거에서 박빙으로 지다 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이런 각오로 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이 범정치 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도 하셨지만 서울도 있었고 아까 뭐 언급하셨어요. 서울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한데 경기도 글쎄요. 경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꼭 경기도였어야 됐냐 이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 얘기를 하신 분들 계셨는데 네. 사실은 뭐 당에서도 제가 뭐 아직 합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제게 서울시를 강력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떠밀렸다고 할까 권유는 하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제가 같이 연대를 하면서 정치 교체를 만들겠다,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장 실천에 옮기기 그 뭐라고 할까요? 적당한 것이 어딜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전직 지사로서 이와 같은 철학과 가치를 저와 공유를 했는데 네. 그 본산이 경기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첫째로는 저는 의미를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상징적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와 또 저와의 어떤 저의 경기도에는 깊은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살았고요. 네.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공직과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거는 15살 때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살다가 그 판잣집이 철거가 돼서 강제 이주된 것이 그 당시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천막 치고 살았어요. 거기서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 저와 경기도의 첫 인연이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천막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넘게 살면서 제 꿈을 키웠던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에 헌신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출마 선언을 제가 살았던 그 천막집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네. 제가 봤을 때는 단대리라고 하는 광주군이었는데 이제는 성남시가 돼서 정말 이 목이 메일 정도로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혼자 되셔서 그곳에서 30대 초반에 자식 넷 데리고 그 야산에서 나물 캐서 좌판하고 하던 바로 그 자리인데 그곳에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그런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출마를 했고요. 의미를 하나 더 부여를 한다면은 아까 이제 정치 교체의 어떤 상징으로서 경기도 얘기도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가 전체 지방 선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범정치 교체 세력, 작게는 민주당이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이긴다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윤석열 정부에 있을 수 있는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그와 같은 방어막이 뭐 뚫힌다고 할까요? 그런 독선과 독주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탄력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기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정치 교체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국의 지방선거
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아주 작게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출마하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 광역위원들, 기초위원들, 도지사 후보에 따라서 줄투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겨야지 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의 이 기초선거에서도 우리가 큰 힘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중요성, 의미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재명 전 후보와 출마 선언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통화를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 소통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이재명 후보와는 이제 그 3월 9일 선거 끝나고 다음 날 뵀었고요. 그 이후에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뭐 위로의 말씀드렸고 네. 이 후보는 제게 고맙다는 표현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통화하면서 제일 많이 주제 올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선언문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합시다 하고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자 예컨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대통령 취임하면 1년 내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선거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1년을 단축해서라도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들은 선거법, 국회법 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인수위 기간 내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우리가 시간 계획표를 다 합의를 봤어요. 또 그거 외에도 사실 더 한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 선거에 지고 나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로 그 얘기를 그 이재명 후보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당관 어떻게 할까?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게 제안했던 네. 정치 교체 공동 추진위원회 네. 만들자는 것과 합당 음. 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후보와는 이런 앞으로의 그 지금 상태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왜냐하면 이 후보하고 제가 동의한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로 나눴고 그것의 일환으로서의 지방선거의 의미. 전체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뭐 전략적인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또 이제 경기도의 중요성이 물론 당연히 했고요. 그렇지만 저 개인의 출마 문제나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다고 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심전심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뭐 출마 얘기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살짝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전 후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뭐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청자분이나 유권자분들도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글쎄요, 이 후보님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그 내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근데 뭐 이 후보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범정치 교체 세력이 됐든 분명한 것 하나는 가장 경쟁력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됩니다. 본선 그거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서 필승 후보가 나가서 지금 선거 지형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포인트 이겼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유리한 지역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지역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 정부 출범하고 3주 뒤에 그 지방선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많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허니문 기간 또는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또 환심 살 수 있는 정책들 또 뭐 윤심이 어디 있느니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지형이 좋은 선거가 아닙니다. 아마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까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있고 여기서 이겨야지만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 막을 수 있고 정치 교체 세력의 그 새로운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밖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뭐 이 당내 경쟁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거나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수원 사업이나 이런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약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대표 공약 내세울 수 있는 거 이게 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출마 선언 때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음. 조금 그 큰 방향 얘기를 했죠. 첫 번째로는 미래 대비였습니다. 우리 경기도 중남부의 4차 산업혁명이나 첨단 산업 그 인프라로 인해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경기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 대비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입니다.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 부동산 문제, 네.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한 복지, 한 그런 민생 안정이 되겠고 세 번째는 평화공전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넓은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북부 지방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죠. 북부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평화 공전, 통일 대비한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한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네. 경기도의 그 비교 중에 하나는 다양성인데 이것은 또 거꾸로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균형 발전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치 교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정치판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정치 교체 발판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여러 가지 협치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같은 정치 교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중에 이제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 일하자면 저는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이 해결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관심은 김동연 후보 대표가 나오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이제 합당하시니까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좀 보면 다른 후보들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떤 비교 우위가 있을까? 어떤 강점이 있을까? 뭐 이 얘기는 제가 다른 후보들한테 다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잘하고 강점이 있다. 호소하신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당내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뭐 제가 뭐가 더 낫다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5살 때부터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지금은 성남시가 됐지만 천막치고 중고등학교를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6식구였고 제가 맏이었었고 도민 또는 시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이 힘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34년 국정 운영을 직접 하면서 쌓아왔던 제 역량, 나라 살림을 한 10년간 책임졌었고 마지막에는 제가 경제정책 전부 총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정 운영의 역량 이것에 대한민국의 압축판인 경기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대학 혁신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란 학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어떤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시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와 하고 싶은 활동을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걸 하면서 대학 혁신을 이뤄서 지금 많은 대학이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혁신의 직접 중심에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번 대선이 이제 뭐 비호감에 여러 가지 혼탁한 양상을 편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함으로써 그것을 대선의 아젠다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정치적 리더십 이게 또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감, 역량, 혁신, 정치적 리더십 이것이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한 비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